네, 반갑습니다. 클레이튼 코치입니다.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제하고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7월 30일부터 시행이 되지요. 29일 법사위에서 이 두 개가 통과가 되고 30일 본회의에서 또 국회 통과가 되고요. 다음 날인 31일 또 국무회의 통과가 돼가지고 바로 공포를 했어요. 와, 3일 만에 대단합니다. 뭐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3일 만에 이제 임대차 3법에 두 가지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이 두 가지. 나머지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국토부에서 아직 전산 시스템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6월에 시행하는 걸로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오늘부터는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기존 계약이 포함되고 계약 만료 1개월에서 6개월 전에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겠다라고 하면 집주인이 이제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년이 적용되어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 때 5% 이내에서만 전월세 금액을 올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일단 뭐 저 역시도 이제 뭐 다주택자이지만 이제 특정 지역의 가족들하고 월세 임차인으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2+2년을 보장한 거는 뭐 격하게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제 5% 월세가 올릴 필요가 없는 임대인들도 이제 꼬박꼬박 올릴 거예요. 이거 이제 5% 상승폭을 이제 정해놨기 때문에 꼬박꼬박 올릴 거고, 자 2+2년이 끝난 4년 뒤에는 무조건 이제 다른 집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한 집입니다. 이제 파란 집에서 A라는 임차인이 2년을 살다가 또 계약을 이제 갱신을 하고 또 2년을 더 산다. 자, 이럴 때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인정이 되고요. 여기다가 임대료가 5% 증액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임대차 3법의 두 가지 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2년 살고 이제 4년을 살고, 자, 새로운 B라는 새 임차인이 이 집에 들어올 때는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5% 증액 제한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뭐 갱신권은 당연히 없겠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거니까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임차인 A가 2년 거주 재계약 시에는 갱신권하고 5% 증액 혜택이 있다. 4년 후 새 임차인 B가 입주할 때는 그런 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A는 최소 2+2 4년은 거주 보장을 받았지만 4년 뒤에 새로운 전셋집을 찾을 때는 어때요? 그때는 이제 시세대로 새 B 임차인을 시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집을 찾을 때는 높은 전세금이 부담이 될 거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2 갱신 시에 5% 전월세를 올릴 생각이 없는 임대인들도 이제 꼬박꼬박 임대료를 따박따박 올릴 요인이 된다. 요게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5% 상한제 이제 적용이 됐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월세에다 이제 5%를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큰 임차인의 부담이 되거든요. 이때도 임대인들이 꼬박꼬박, 상가는 이제 1년 단위 계약이 가능하죠. 그래서 1년마다 꼬박꼬박 5% 올렸던 그런 현상이 이제 주택 임대차 시장에도 나타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단기 임대주택 5년 또 장기 임대주택 8년보다 4년은 좀 너무 짧지 않냐, 이제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 5년하고 8년이 더 긴데 굳이 이 제도를 없애가면서까지 4년 거주 보장으로 다 맞추겠다 하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참 궁금해요. 자,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윤호중 의원하고 이제 이원욱 의원, 둘 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인데, 이분들이 발의한 법안은 이제 진행이 안 됐어요. 통과가 안 됐어요. 자, 윤호중 의원은 뭐였죠? 표준 임대료 개정안을 내가지고 특정 지역의 임대료까지 나라에서 정해줄 거냐, 거센 비난에
시달렸었죠. 즉 이미 올라간 예를 들어서 뭐 8억대 전세금 아파트가 뭐 10억까지 올라갔는데 표준 임대료가 8억이었다. 그러면 뭐 10억에서 8억으로 끌어내리겠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었죠. 유니언이.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니냐 뭐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통과가 안 됐고요. 이원욱 의원은 요거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 아까 말씀드린 뭐 기존 임차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이 왔을 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자, 1년 이내 종전계약, 1년 이내에 종전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률을 상한선을 적용한다. 자, 이게 뭐였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A가 4년을 살고 자, 새 임차인 B가 왔을 때도 여기 그 5% 제한을 해주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원 법안은. 근데 이게 이제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는 강한 비판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즉, 요건 이제 기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할 때만 이제 5% 제한이 적용이 되고, 기존 임차인이 2+2 갱신권 한 번 행사하고 4년 후에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적용할 때는, 이런 이제 증액 제한, 5%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요게, 이거를 이제 통과하지 않으면서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원욱 의원안도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사항 몇 가지, 4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이걸 이제 Q&A 형태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잘, 숙지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도 임대차 3법이 소급 적용되나요? 만약 된다면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인에게 언제 통보해야 되나요? 자, 계약갱신 청구권은 다 소급 적용이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 1개월에서 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난 계약 연장하겠다라고 통보를 하면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이제 임대인은 이제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현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시에는 너 1억 이상 전세금 올려 이런 약속을 했거나 아니면 계약 만료 시에 너 이제 나가 계약 해지를 약속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중요한데 이제 법 시행일이 어떻게 되는 거 7월 31일 오늘이겠죠. 오늘 기존의 계약이 1개월 이상 여기 중요합니다. 1개월 이상 남았다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와 같이 뭐 1억 이상 전세금을 올려주겠다 뭐 이런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해주고 5%만 증액 준수를 해야 된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7월 31일 법 시행일 기존 계약이 1개월 이상 안 남았어요. 1개월 이상 한 20일 남았어. 자, 그럴 때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1개월에 남았냐 안 남았냐 요게 이제 1개월에서 6개월 전에 통보해야 된다. 요 원칙에 의거한 거죠. 두 번째 잘 알아두시고요.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주택을 파손했다든지 월세를 2번 밀렸다든지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들어와 살겠다. 이럴 때는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이 가능하다. 그런데 임대인이 거주할 경우에는 반드시 2년간의 실거주가 필요하다. 이거 속이면 안 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너 정말 실거주 하는 거 맞냐? 사유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실제 임대인이 입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3개월치 월세 또는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전월세를 주면서 받은 임대료에서 계약 갱신 거절 당시 임대료를 뺀 금액의 2배. 말이 어렵네요. 또는 이제 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액 중에 제일 큰 수, 그러니까 요거 3개 중에 가장 큰 액수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좀 너무하네요. 제일 마지막에 요 질문 굉장히 우리 회원님들이 요 질문을 댓글로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임대인이 전세를 끼고, 현재 이제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임대인이 전세를 끼고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집을 매도하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산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예. 임대인이 전세를 끼고 집을 팔아도 기존의 임차인은 새로 바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과 5% 증액 제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처분도 막아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불만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Q&A들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근데 사실 이게 꼭 뭐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임대인에게 뭐 유리하다 이런 거는 저는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뭐 한 번 갱신권 5% 제한으로 그 월세를 올리고 4년 뒤에는 갱신권이나 5% 제한 없이 또 시세에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임대인에게 타격이 클까 뭐라는 생각도 들곤 하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임대인들이 또 자기 집에 또 많이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갱신권을 무력화하는, 이제 본인 입주할 때는 갱신권이 없어지죠. 이런 사례들이 9월 달에 뭐 이제 가을철 이사철에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또 이런 이제 우려도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흘러가는 시장의 추이를 잘 지켜보시고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